먼저 오늘 발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발제를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단어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네 분 다 공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우리 그 사이먼 박사님께서는 물관리에서의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efficiency가 중요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저는 발견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환경부에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정말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를, 인티그레이트 워터 매니지먼트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지, 환경부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좀 마련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물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물만 굉장히 생각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물관리의 논의에 대한 대상들이 즉 이수, 치수, 그 다음에 수질, 그 다음에 수도, 이런 얘기만 해왔지만 보이지 않는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물순환이고, 우리 그 영국에서 오신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물관리에서의 물순환 시스템, LID 같은 그런 물관리 시스템도 통합물관리의 내용에 반드시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 4가지 키워드를 과연 우리 통합물관리를 해주면 우리 환경부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계기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포럼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다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지금 혼용되거나 혼동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원화라고 하는 말과 통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일원화라는 얘기를 쓰고 어떤 때는 통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게 더 우선이고 어떤 게 더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에 있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일원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량과 수질에 통합적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일원화를 위한 이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은 뭐냐? 통합물관리다, 이렇게 정의를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환경부에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일치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원화와 통합물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병행을 할 건지 우선순위를 쓸 건지 하위 개념으로 놓을 건지에 대한 그 개념부터 조금 더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한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강에 대한 통합물관리의 토론이기 때문에 한강 분과위원장으로서 한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수질, 수량, 그리고 한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댐의 문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수도 물값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리권에 대한 부분, 한강에 지금 팔당에서부터 잠실 수중보까지 약 1,400만 톤 이상에 있는 1,400톤 이상에 있는 물에 대한 수리권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한강은 남북을 대치하고 있는 공유하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물관리라고 이왕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북한 수자원 및 이 공유하천의 물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한강유역에서 좀 다루고자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아젠다도 좀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같이 포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좀 한 가지 부탁 아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통합물관리를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학회를 보자면 학회에 그 물을 관리하는 학회가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수자원 학회가 한 회원이 전문가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돼 있고 농공학회가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방재학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세 학회가 상당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이 포럼이라든지 이 통합물관리에 의견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좀 문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가 통합물관리를 간다는 전제 하에서 보자면 조금 더 큰 그림과 큰 로드맵을 가지고 전체의 통합물관리와 더 큰 의미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로드맵의 단계에서 지금 현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현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를 취해서 지금 가야 될 건지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될지 국가물관리와 국가통합물관리와 국가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과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건지 그 중에서 현 주소가 뭔지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지난 4대강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매몰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부에 계신 국회의원들이나 일부에 계신 시민사회단체들은 엔지니어들이 댐을 건설하고 수자원을 망치는 그런 그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돼서는 안 된다. 엔지니어들도 굉장한 물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당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죠. 네, 보통 제가 시간에 항상 쫓기다 보니까 좀 짧게 해달라 부탁했는데 그때는 항상 좀 다들 아쉬워했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물의 순환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가 지금 사실은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죠. 사실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 먼저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내던지는 바람에 사실은 통합물관리의 체계를 만들고 통합물관리의 체계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뭘까? 물관리 일원화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으면 좋을 텐데 물관리 일원화 얘기가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엄격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들에 대한 평가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잘못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량을 확보하는 기관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치수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그 나름대로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죠.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열심히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건 열심히 해오셨죠. 근데 그게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치 서로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개선하고자 통합적으로 물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주제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온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수량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질을 좀 등하시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그 다음에 생태계도 중요한데 생태계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수질만 얘기했지 물 확보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이런 서로 간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김희영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우선 우리나라 물 사정이 결국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적정 수질이 요구되는 곳에 적정한 수질이 있다면 통합 물 관리가 필요 없겠죠. 단 우리나라 현재 잘 아시다시피 물이 필요한 도시나 산업단지에 물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수질이 요구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뭐 소하천이든 중대규모 하천에서 수질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의 그 두 가지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제, 그러니까 물에 현재 우리 4대 강의 수질 문제를 다루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하천의 유역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수질 관리, 결국은 4대 강에 들어온 유입된 오염 물질을 관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수질오염 총량제에서도 결국은 Q와 C, 우리가 말하는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리할 때만이 이 4대 강의 적정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죠. 수질오염 총량제가 결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량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지만 사실은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 결국 생태 유량 확보를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천 복원을 했어도 제대로 된 생태가 구축되기 힘든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사업을 볼 때 유량의 중요성이 결국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유역 차원에서의 유량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거기 네 분의 발제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수자원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역별 맞춤형 물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 네 가지로 사실은 귀결될 수가 있겠죠. 아주 저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통합 물관리가 가야 될 하나의 딱 주요한 점만 짚은 것 같아요. 통합 물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양한 수자원, 결국은 이제 사용된 물도 하나의 수자원이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자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된 사용된 물도 이제는 하나의 수자원이다라는 전략, 다시 말해서 하수와 이런 모든 빗물이든 이런 모든 사용된 물도 이제는 하나의 수자원이니 이러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고, 물론 질적으로 수질이 담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수자원 확보 전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심지에서 또는 특히 도심지에서 자연계 물순환,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 물순환은 빗물에서 유출을 통해서 하천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정발선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또는 지하수까지 연계되는 자연적 물순환과 그리고 인공계 물순환이라고 하는 상수와 하수로 연결되는 그런 현재 분리가 되어 있는 자연계 물순환과 인공계 물순환을 상호 연계시켜서 수질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량적으로도 안정한 그러한 수자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과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수량과 수질이 동시에 관리되어야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와 이제 선진국에서의 이러한 물관리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시설 구축적인 측면에서는 집중형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설 구축 면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은 이제 분산형 관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형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시설의 어떤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자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자원은 다양화하되 이 통합적인 관리, 우리가 말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퍼실리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합하는 인티그레이티드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바로 선진국형 산업이고, 이게 바로 우리 미래 일자리, 환경 일자리까지
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유역 관리가 수반된 유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유역 차원에서 유량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수자원 간의 연계, 유역별 물 관리, 그리고 이것을 지표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제2용수도 수자원으로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물순환과 인공적인 물순환을 서로 연계해서 전체를 하나의 물순환 체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양화된 수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반적인 통합 물 관리라든가 뭐 또 물 관리로나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한 이유는 지역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향후에 어떤 물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요즘 저는 언론인들이 자꾸 전화해서 물어요. 이 통합 물관리, 또 물관리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강원도에? 뭐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근데 제 자신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참 제가 나름대로 물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떠한 얘기도 해줄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답답하구나. 지금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통합 물 관리 지금 논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 마음과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역의 강원도 입장에서 한번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고는 아무래도 향후에 물 통합 관리를 추진할 때 이러한 것들, 지역의 목소리를 정말 좀 듣고 추진했으면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 통신, 뭐 택배라든가 뭐 우편 이런 것들 다 전국 동일 요금입니다. 근데 수돗물값만 아마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수돗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돗물값만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상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161개의 수도 사업자가 있는데 강원도가 물값이 가장 비싼 시군이 5개, 12 이내에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생산원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무슨 지냐면 가장 청정하고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왜 이러한 아이러니한 수치가 나올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 유역 단위 개념에서는 좀 이러한 물 서비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값이 비싸고 생산원가 비싸다 보니까 어떤 재투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것 향후에 어떤 물 복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취지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도암댐 문제입니다. 다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16년째 발전을 못하고 있죠. 이것은 하천은 권한은 전부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도암댐 물젠 수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역 상하류 간의 갈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 안에 각 시군별로 이해관계 있는 시군에서 서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서로 갈등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저희 지역 내에서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걸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권한들을 지역에 넘겨줘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라. 이런 것들이 좀 향후에 물통합 관리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 부족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저수량은 20년간 쓸 수 있는 물량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어도 담수량만. 그런데 항상 가뭄 문제, 홍수 문제는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상류죠. 뭐 당연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를 위한 정책이 중심이었죠. 이제는 정말 모든 국민이 같이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앞으로 통합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강원도에 180평방 킬로미터 굉장히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에 하천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댐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니들 물값을 내라,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데서 최소한 물을 끌어다 써요. 물값을 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물이 부족하면은 댐 용수를 씁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의 물 관리 체계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자체에 그런 것들은 자금 넘겨주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의 문제입니다. 수양강 댐 다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면적이, 수면적이 있고 주변 지역이 강력한 규제입니다. 축사도 하나 지을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거대 수량이 가져오는 그러한 안개 문제라든가 이 기상 변화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댐 관련된 편익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고 있는 자의 어떤 형평성에 있는 분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도로 현재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그래서 순수한, 앞에서도 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순수한 물 자체만을 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이러한 통합관리, 물통합관리의 정책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좀 철저히 들어서 제도가 좀 준비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합물 관리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물 관리를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통합물 관리다,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들은 결론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겠지만 통합물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고통을 그래도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 국민들이 마음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물 문제를 우리만 해결해 나오가 아니라 그 유역에 있는 또는 그 이웃에 있는 지역끼리 서로 협력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물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논의를 거듭하고 지혜를 모으고 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통합물 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물 관리를 하면 내년에 당장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통합물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값이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특히 강원도 저 산 쪽에는 보니까 물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생산 원가가 비싸서 이제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유역 내에서는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좀 이관해 달라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안이 지금 7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보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의 물관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또 책임도 져야 되겠죠. 당연히 권한이 주어지면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물관리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아마 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형식은 통합적인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안개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편익은 편익대로, 또 피해는 피해대로 이것도 역시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 일하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경부 사람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물 관리의 동향에 관심이 많고 그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석환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먼 씨와 브라이언 씨에게 모두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장석환 교수님께서 그 처음 토론 서두에 일원화와 통합의 개념,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의 개념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두 개를 이제 좀 분리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사실 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영국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한 부처에서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통합 관리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사실 한국은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를 좀 그려보기가 어려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두 가지 사례가 있다라면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떨리는데 우리 그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 물관리 일원화라는 말이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은 이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님이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있을 때 약 한 15년 전, 20년 전에 처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용어가 Integrated Water Management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Integrated가 이제 통합 물관리 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최지영 교수님이 통합적인 그러니까 좀 더 브로드한 개념으로 일원화라는 말을 썼죠. 사실은 일원화라는 오히려 센트럴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가까운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의 정부에서 쓰고 있는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에서 전체적인 관리 체계에서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얘기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디서 할 거냐?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할 거냐, 뭐 환경부에서 할 거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걸 일원화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그럼 일원화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거고 액션 고를 뭘 삼을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통합물관리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진짜 IWRM이고 이 통합물관리의 기본적인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건데 하나는 물관리 거버넌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탑다운에서 바텀업 방식의 물관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의 물관리에서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거죠.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각의 치수, 이수, 환경 부분이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다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연계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새는 게 없게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관리 용어가 아니고 원래는 전기, 에너지 용어잖아요. 그래서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드를 형태로 만들어서 부족분과 남는 부분을 이렇게 디피시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스마트 그리드인데 우리는 물관리도 역시 이렇게 스마트 워터 그리드 형태로 가야 되는 게 통합물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IWRM 즉 인티그레이티드 워터 매니지먼트의 부분하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관리에서도 IoT 기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명히 이것들이 통해서만이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왕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자면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는 정말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는 우리나라 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몬순 지역에 있어서의 물관리는 지금 유럽에 있는 물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보면 네덜란드의 도시 침수 지역의 설계 빈도가 500년에서 1000년까지도 갑니다.
우리는 도시 홍수의 침수 빈도가 50년 빈도를 해도 침수가 되기도 하지만 500년 빈도를 해도 거기는 침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강우의 변동성이라든지 강우의 집중성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례는 즉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따올 수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는 외국의 사례일 것으로 우리는 요순 시대 때부터 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국가의 큰 정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훨씬 물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는 통합 물 관리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지현 사무관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충분히 답이 된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두 분에게 말씀을 좀 청해 듣겠는데요. 그 통합 물 관리를 시행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좀 간단히 소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Mr. Shimon Tal. Okay, to answer the question about what affects this integration of all the management of water under one umbrella, it affects us in immediate efficiency in water supply. And when I'm talking about efficiency, it means that we were not wasting investment. No, there were no overlapping of investments. And second is the friction, the waste of power that we had, or energy that we have by the friction between the various ministries. So this was, problems disappeared, and of course you can invest all your efforts in order to make water management much more efficiently. 예, 고맙습니다. 다음엔 닥터 브라이언 말씀 듣겠습니다. 네. Okay, the Water Act unified ou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facilities on a geographic basis, largely river basin basis. The Water Act had the benefit immediately of separating the water duties of sanitation and supply from the local councils. So there was no more cutting a budget, a promise made 5 years ago to install new sewage systems and spending the money on a road or a school or a hospital. By forming water utilities on a regional basis, we could get rational planning, rational spending, capital programs, and then some years later they pulled out the environmental watchdog, the agency function, and kept that separate. So the sanitation discharge standards are monitored by an independent body, the Environment Agency, but the capital planning, the capital programming, the examination of water resources, the costing and the financial aspects are dealt with by the water utilities on a regional basis. I personally, I just want to add, I think that's much better than it was. It was much, much more effective than it was when it was dispersed amongst local authority functions.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물 관리를 통해서 물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 간에 있었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반드시 있겠죠. 우리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 간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낭비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그 통합물 관리라 하더라도 그게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는 형태의 통합물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례가 또는 영국의 사례가 바로 우리의 모범 사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우리 닥터 브라이언께서는 그 상수도를 민영화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상수도 민영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상수도의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적합한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다른 사정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 이 말씀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장석환 위원장님이 1분만 더 발언 요청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없을지 몰라서 1분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물 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일원화하고 통화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좀 논쟁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통화물 관리하고 일원화의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일원화를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영국의 사례는 용수 부분에 농업용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용수 부분은 농업용수 가져오지 못한 거죠. 우리가 1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용수가 260억 톤 정도 되는데 농업용수가 160억 톤, 한 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 2만여 개의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유역 면적은 국토의 23% 정도 차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가 국토의 유역 면적은 23%에 차지하는 거죠. 지방상수도가 36억 톤, 광역상수 36억 톤, 지방상수도가 37억 톤 이 정도의, 즉 한 70억 톤 정도의 대기업, 그러니까 중대하천에서는 그 정도만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원화라고 하기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일원화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환경부가 좀 더 농업용수까지 큰 그림을 앞으로 10년, 20년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국토부에 있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총론적인 로드맵과 큰 틀의 그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일원화라고 하는 얘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원화의 문제는 통합물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물관리 일원화라면 그것이 우리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 맡을까 하는 문제는 지금은 그게 이미 정치 문제화되어 있어서 우리 비전 포럼에서는 어느 부처가 맡는 게 좋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통합물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논의 결과 얻어진다면 그대로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과가 6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책 분과가 있고 법 제도 분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분과는 각 유역 분과입니다. 한강 분과, 낙동강 분과, 금강, 그리고 영산강, 섬진강 분과 이렇게 해서 4개의 유역 분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4개의 유역 분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유역에 있어서의 문제는 각 유역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유역에서 만들어진 유역 나름의 물관리 비전과 목표와 전략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종합해서 정책 분과나 법제도 분과에서 정리해 나가는 형태로 이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들어본다는 취지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9월 18일 날 세종 충북 지역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 지역의 도시홍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라는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그 대전 충남 지역에서 그 이전에 부산에서 있었나요? 부산에서 낙동강 토론회가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물 관리 현안과 낙동강 상류의 유해 물질 관리, 그 다음에 영주댐의 녹조 관리, 그리고 통합물 관리 시대의 물 산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영산강 섬진강 유역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기의 물 문제 현황과 이치수 통합 관리로 인한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오늘이 이제 6번째 마지막
인데요. 대체로 제가 돌아본 소감은 통합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하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이 통합물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합물 관리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아마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를 우리 통합물 관리 포럼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